심동보 자유TV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일 전인 5월 10일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취임한 지 2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필 그날 프랑스군이 서아프리카에서 무장 세력에 납치된 인질범 4명을 구출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질범 4명 중에 40대 한국 여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외교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응유된 28일간 응유됐다고 그러는데 응유된 사실을 몰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그 프랑스군이 말이죠. 그 소위 코만도 마린, 그러니까 해군 소속 특수부대, 그러니까 UDT SEAL팀 같은 거죠. 특수부대 2명이 인질 4명을, 근데 프랑스인은 2명이었어요. 근데 한국인하고 또 다른 나라, 뭐 일본인 사람 같은데, 그 구출하는데 2명이 전사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국민을 구해줬는데 프랑스 대통령한테 전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맙다고. 그 다음에 그 전사한 프랑스 해군 특수부대원에 대해서도 애도를 표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작년에 말이죠.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리비아에서 한국인 피납된 인질에 대해서 아주 요란스럽게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29일째 억류된 인질에 대해서 청와대 그 당시 김의겸 대변인이라고 있죠. 이 양반 뭐 청와대 대변인인지 투기꾼인지 모르겠는데 뭐 흑석동에 재개발 그 투기해 가지고 쫓겨났지 않습니까? 경질됐죠. 청와대 대변인에서. 근데 하여튼 이 양반이 당시 논평을 했습니다. 거의 조국과 거의 대통령은 결코 그를 잊은 적이 없다. 거의 조국과 거의 대통령은 결코 그를 잃은 적이 없다. 그런데 지금 작년 8월 2일 날 이 논평을 했는데요. 지금 1년 반이 지나가지고 1년이 아직 안 됐죠. 근데 1년이 다 돼가는데 뭐 했냐 이거야. 중간보고를 해야죠. 국민들한테. 그 인질이 그렇게 큰 소리 쳤으면은 그 인질이 지금 리비아 인질이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중간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10일 날 프랑스군이 난데없이 인질 구출 작전을 했는데 거기에 한국인이 포함된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작년에 그 리비아 인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거 보고를 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 말이 없어요. 예? 그렇게 거의 조국과 거의 대통령은 결코 그를 잊을 적이 없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치는데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 작년 8월 2일 날 뭐라고 그랬냐면은 직접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구출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구출하라.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아주 그냥 대통령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처럼 했어요. 근데 아무런 지금까지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죠? 그 인질이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그 청와대 대변인 물어볼게요. 그 어디 가 있습니까 지금? 결코 그를 잊은 적이 없다면서요. 근데 잊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말이야, 청와대 당시 김일의 대변인이 참 표현도 이게 참 인지를 두고 말이야.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뭐 시얼른 것도 아니고 대변인이 사실에 있게 가지고 냉철한 논평을 해야지. 삼액의 침묵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따위 소리를 했어요. 삼액의 침묵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삼액의 침묵까지 귀를 기울이면서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쓴다는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거야 도대체. 타들어가는 목마름을 맨모금에 물로 죽이는 모습을 봤다.
정말 욕 나오려고 그럽니다. 예?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어. 예? 타들어가는 목마름을 맨모금에 물로 죽이는 모습을 갖다. 그렇게 인질에 대해서 예? 그 측은지심을 가졌던 분이 뭐 하고 있냐 이거야. 청와대. 어떻게 됐습니까? 리비아 인질 지금 어디 갔어요? 정부가 뭐 했어요? 외교부 좀 이야기 좀 해보세요. 문재인 대통령도 좀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래놨고, 또 5월 10일에 이런 일이 있었죠. 인질 문제가. 프랑스군에 의해서 구출된 인질 4명 중에 한국인 여성이 1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외교부도 몰랐다는 거야. 그거 처음 알았다는 얘기 아니야. 외교부에서 뭐 여행 금지 구역 설정하는데도 이게 제외됐던 모양이에요. 이 구역은. 예? 가는 데마다 개망신을 떨고 말이죠. 외교부. 태극기를 구기 해가지고, 걸지를 않나. 대통령 회의 순방 중에 말이죠. 모친한 나라 말로 가지고 그 나라 인사말을 하게 하지를 않나. 국가명을 잘못 부르지를 않나. 온갖 망신을 떨때로 다 떨고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에 비핵화지는 학과다. 이따위 손을 하고 있고. 뭐가 학과입니까? 증거 한번 내보세요. 증거. 이미 다 들통이 났는데. 비핵화지가 없다는 게 확인이 돼가지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까지 지난 2월 28일 하노이 미국 정상회담을 박차고 나와버렸잖아요. 미국이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그냥 공을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무슨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개념 없는 소리를 하고 있냐 이거야. 사실과 동떨어진 의지가 있다는 거 어디서 확인했어요? 강경화 외교부장관 좀 답변 좀 해보세요. 예? 그러면서 인질이 잡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구출해준 프랑스에다가 외교적으로라도 고맙도 표현도 못하고 말이에요. 정말 참 개념 없는 외교부입니다. 외교부. 근데 그 전날 5월 9일 날 뭐가 있었죠? 5월 4일 날 북한 동해안 원산 인근 호도반도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죠. 뭐 방사포등하고 여러 포하고 같이 했거든. 한 20여 발을 쏘았다고 그러는데, 근데 5월 9일 날 또 쏴버렸어요. 그 평안북도 신호리에서. 그건 원래 미사일 기지예요. 동창리 미사일 기지 알잖아. 거기서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2발을 쏴버렸어요. 더 멀리. 뭐 하나는 420km까지 날아갔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다음날 말이에요. 인질 문제가 또 나왔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요. 그 다음날 취임 2주 전, 그날 취임 2주 전 되는 날이었거든요. 그 청와대 참모들하고 커피를 들고 말이죠. 청와대를 경계를 나서서 뭐 삼청동 쪽으로 걸어가는 게 쭉 나왔잖아요. 아, 뭐가 그래, 늘 하면서 희희낙낙하고 말이에요. 뭐가 그래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예? 작년 7월 6일 날 리비아에서 피납된 인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 할코 글을 잊은 적이 없다고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고, 프랑스군에 의해서 구출된 인질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없고, 어제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없이 희희낙낙하면서 커피 들고 말이에요. 예? 그 삼청동 말이에요. 예? 뭡니까 그 청국장 집에, 죄송합니다, 제 손자가 들어와가지고 집에 제 조그만 공부방에서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삼청동 저 청국장 집에 가서 거기 뭐 비서실장이 오른쪽에 앉아 있고 앞에 또 누구 뭐 경호처장도 보이고 조국 민정수석도 보이고 뭐 정무수석도 보이던데, 그 밑에 그 청와대 실장 수석 비서관 보좌관 이렇게 한 10명 정도 그 앉아서 그 희낙낙하면서 청국장 먹고, 그 다음에 뭐 그 중학생들도 몇 명 우연히 만났는데,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중학생들이 저 청국장을 먹습니까?
하여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어떻게 알았냐면 청와대 공식 유튜브 채널이 대한민국 청와대라는 게 있답니다. 예.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중학생들이 삼청동 청국장 식당에서 만나는 모습이 공개됐어요. 그 제목이 맛점하러 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점심시간 이런 제목으로 뭐 걸어가는 것부터 그 청와대에서 출발해서 쭉 그 삼청동 청국장 식당까지 걸어가는 모습도 나오고 청국식당 내부 광경도 나오고 중학생도 나오고 참모들하고 식사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대통령께서 행복해. 근데 취임 2주년 되면은 최소한 기자 간담회라도 하고 말이죠. 기자회견 정도 해야죠. 한 짚어봐야 될 거 아니야. 기자들 궁금한 것도 좀 답변도 하고 말. 일체다생략해 버렸어요. 예? 일체다생. 왜?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그래 큰 소리 친 게 완전히 그냥 수포가 돼버렸거든. 창피하잖아요, 솔직히. 그게 내치울 게 없으니까 뭐 그 또 곤란한 그런 질문에 들어올 것 같으니까 아마 생략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기껏 한다는 게 그런 참 이해할 수 없는 처신을 하는 거예요. 참 불행스러운 일이 있는데 그렇게 쇼나 하고 있을 때입니까 지금 청와대가? 예? 문재인 대통령님 그렇게 쇼를 해가지고 이게 모면이 될 상황입니까 지금? 예? 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요, 지금 북한이 5월 4일, 5월 9일 연이어서 대륙간 뭐 단거리든 중거리든 하여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껏 한다는 게 대북 식량 지원 하겠다. 그거 이제 했는데 그거 아주 미국 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때는 뭐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이렇게 이제 발표했는데 백악관 발표가 일체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백악관은 개입하지 않겠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인도적으로 쌀을 지원하든 말든 개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해. 그게 유일합니다. 유일한. 근데 청와대 발표를 믿을 수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한영을 했는지 그거는 전혀 어디 나오지 않습니다. 백악관 발표 어디에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는요 식량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완전 반박해 버렸잖아요. 예? 앞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공환 말치로 행식내 그만해라. 우롱하지 마라. 호들갑 떨지 마라. 민심이다 기말이다. 이런 소리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차라리 개성공단 그거 자꾸 미국 눈치 보지 마라. 개성공단 가동이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식량 지원을 하겠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에요. 북한이 겨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식량 지원, 인도적 식량 지원 정도 하려고 그러는데 북한에는 효과가 없어요. 예. 근데 할 게 없어. 다른 걸 뭐 출도 도로 연결을 해가지고 공사를 할 수도 없고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수도 없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도 없고 왜? 다 대북 제재에 걸리니까. 미국 지금 눈이 시뻘겋게 보고 트럼프 대통령 말 그대로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데 어디에 걸어가겠어요? 바로 대한민국 기업이나 은행, 심지어 정보기관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거 망하는 거죠. 경제도 지금 어려운데 더 그냥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 먹힌다 이거야. 근데 김정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미사일을 쏘고 했는데도 안 들어. 문재인이 나한테 돈을 안 가져와. 저는요 여러 차례 북한이 반드시 이 도발을 할 거다. 어떤 형태의 도발을 할 거라는 여러 번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 도발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더 한다니까요. 어떤 식의 도발을 한다 이거야. 그 중에 무슨 사이버 테러를 하든 아니면 비군사적 우리 기관 시설에 대한 테러를 하든 뭐 예를 들면 지난번 1월달인가요? KT 지하통신국 화재 크게 났죠. 그 아직까지 화재 원인이
정부에서 못 밝혔지 않습니까? 그게 북한의 송이라고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고성지구에 산불이 크게 났는데 전국에 많이 났잖아요. 같은 날. 그거 방하라고 북한 송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KT에 뭐 아니 저 한전에 뭐 송배전 거기에서 뭐 합선이 생겼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아직도 원인을 못 밝히고 있잖아요. 확실하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개성공단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예? 남북군사 9.19 평양선언에 의해서 그 연락사무소 설치를 했는데 한 번 회의하고 열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난 3월 20일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수한 적이 있죠. 그래가지고 철수했다가 며칠 후에 설거머니 몇 명이 복귀를 했는데 근데 북한은 그 인원이 없어요. 회의도 안 해. 근데 우리는 통일부 차관을 포함해가지고 무려 69명이 그 있다는 거예요. 69명이. 70여 명의 인원이 상준하고 있다는 거기에. 예? 우리 직원, 그 다음에 지원 인력 포함해가지고요. 그 왜 있죠? 회의도 안 하고 북한하고 연락도 안 되는데 연락사무소에 70명이나 되는 70여 명의 인원이 이거 왜 가 있는 거죠, 매일? 그러면서 월급 받아 먹고 있는 겁니까? 그 국민 세금 까먹고. 아무런 일이 없어, 거기 가서. 예? 그 왜 있는 겁니까? 근데 문제는 북한이 이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나와 있는 남측 인원 70여 명을요, 어느 날 갑자기 인질로 잡을 수 있다. 인질화 할 수 있다. 제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만일에 인질로 딱 잡아놓고 욕을 할 겁니다. 개성공단 일단 재가동해라. 아니면 인질 이거 당신들 여기 와서 인질을 잡으면서 그 핑계를 댈 거 아닙니까? 우리를 염탐했다. 예? 북조선의 정보를 탈취했다. 뭐 이런 식으로. 반국가 범죄다. 미국의 인질들 오토 원비어를 비롯해가지고 미국의 인질들 몇 명 잡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맹목으로 그런 거야. 또 최고 저놈을 못 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근데 지금 70명에 대해서 제목을 다 북한이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그래놓고 그런 맹목으로 그래서 반북조선 그 다음에 최고전원 모독 그 다음에 뭐 정보 탈취 그 다음에 북한 주민에 대해서 이적행위 반국가 사상 뭘 주입시켰다는 등 해서 어떤 맹목으로 해가지고 인질을 잡아버린다니까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이게 만일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나가 있는 우리 측 인원이요 한두 명도 아니고 차관을 포함해서 70여 명이 인질로 잡히는 순간에요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예. 지금도 북한에 스스로 인질이 돼가지고 북한 핵에 그렇게 눈치를 보고 이미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확인이. 아직도 그런데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을 믿고 싶어서 안달하면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인원 아무런 하는 일도 없는 사람을 70명이라고 상주시켜 가지고 인질이 됐다면요. 이건 끝나는 겁니다. 즉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나가 있는 우리 측 인원을 즉시 철수시키십시오. 정말입니다. 제 말 듣고 꼭 철수시키기 바랍니다. 굉장히 후회합니다, 이거. 예. 옛날 이란 콘트라 사건 미 대사관 이란 주재 미 대사관 인질 사건 아시죠? 얼마나 그게 미국이 골머리를 앓았습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하여튼 인질 이야기를 오늘 많이 했는데요. 프랑스군에 의해서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피납된 한국인 여성을 구출해준 프랑스 해군, 프랑스 대통령에게 대해 일단은 감사 인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여성이 어떤 연유를 갔든지 외교부는 그 재외국민 관리 소홀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금년 1월에 말이죠. 문재인 정부 600일 국민과의 약속 이행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이런 내용의 홍보 책자가 나왔습니다. 해외안전지킴센터 24시간 365일 재국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24시간 365일 재외국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작년에 그렇게 큰 소리 진 리비아에서 피납된 인질에 대해서는 지금 행처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게 무책임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근데 이렇게 인질을 방치하고 게다가 지금 개성공단에 인질이 될 수도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에서 나가 있는 70여 명의 우리 측 인원을 방치하실 겁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 바로 철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으시면 구독 또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